김현정입니다. 김영혜입니다. 윤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친구가 없는 세상은 텅 빈 황야와 같다. 여행하는 재미가 새 친구를 만드는 재미예요. 여행하는 재미를 황야의 무업자가 되는 재미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넓은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방글라데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실 새로운 친구 두 분 다 탤런트시거든요. 네. 탤런트 최수종 씨 그리고 임주영 씨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주영 씨 그리고 최수정 씨와 함께 오늘도 넓은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최수종 씨는 무슨 가슴 아픈 현장을 다녀오셨다면서요?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를 자랑하고 네. 그리고 항상 기상이변과 만성 기아에 허덕이는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습니다. 네, 만성기아. 네. 근데 뭐 그냥 다녀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사랑을 직접 전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방글라데시 돕기를 위한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 예. 네. 그 구호품도 전달하고 예. 또 수익금들이 실제 그곳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네. 일단 가슴 따뜻한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종 씨와 함께 방글라데시 기아 현장으로 떠나겠습니다. 희망찬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하지만 60억 지구촌 인구 중 4분의 1이 기아 선상을 헤매며 한 해 1,8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더욱 비참한 것은 기아 사망자의 4분의 3이 어린이라는 사실. 아시아 최대 빈국으로 대표되는 방글라데시는 열악한 자연 조건, 높은 인구 밀도, 자원 부족 등으로 만성 기아에 시달리는 땅. 탤런트 최수정이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방글라데시를 찾았다. 열대 몬순에 속하는 기후대와 1년에 한두 차례 전국을 강타하는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방글라데시는 매년 80% 이상의 국토가 물에 잠긴다. 아, 그럼 원래 저기가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외곽에 위치한 다따라시의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길. 마을은 지난 며칠간 쏟아진 비로 물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다 집들이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집은 3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겨 수상 가옥을 방불케 했고 배가 없이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 마을 전체가 고립된 상황. 학교에 간 사이 갑자기 물이 불어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소녀. 큰 눈망울에 나이답지 않은 근심이 가득하다. 닷새 만에 돌아온다는 소녀의 집 역시 비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한 딸아이 걱정에 가슴을 졸였을 가족들은 무사히 돌아온 아이를 보고서야 굳었던 얼굴을 편다. 당장 먹을 음식, 잠잘 곳 해결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아이의 상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보다. 커다랗게 염증이 생겨 굶은 상처에 발라주는 것은 비누거품. 의학 상식이 전무한 가족들은 비누가 상처를 씻어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최수정은 안타까운 마음에 가방을 뒤져보지만 몇 알의 약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교육에 있다. 역시 여기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이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10명 중 8명이 글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률을 보면은 하여튼 지금 저런 어린 아이일수록 빨리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저런 것들을 다 깨우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1950년대에 우리나라보다 GNP가 높았던 나라가 그 수준에서 아직도 한치의 이런 성장도 없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거였습니다. 마음이 좀 굉장히 안타깝네요.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어른들 탓에 아이들에게까지 가난과 배고픔이 되물림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뿐 이곳 사람들은 불편한 생활을 그저 오랜 세월 되풀이되는 일상으로 받아들인다. 방글라데시의 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 사람과 짐승이 뒤섞여 혼잡하기 짝이 없다. 수해를 입은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바따라 초등학교. 갖다 놔. 이제 이 나라 노트예요. 학년이 끝나면 이걸 저희가 다 회수해요. 회수해서 다음에 학년들은 이제 이것도 살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50% 정도. 그런 애들에게 좀 나눠주기도 하고. 무슨 단어인가? 수학이요. 수학. 매스매틱. 네, 수학입니다. 바따라 초등학교는 1975년 이곳으로 건너온 한국인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으며 근처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실은 지난해 홍수 피해로 지금도 진흙이 남아있고 선배가 쓰던 교과서나 학용품 등을 후배에게 대물림한다. 시일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안 됐네요. 그렇죠. 네. 방글라데시 전체 인구 중 약 75%가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맹인.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외국 민간단체의 보조로 운영된다. 수업료를 내는 대신 1년에 3차례 약간의 교재비만 내면 학교에 다닐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 낼 형편이 못 되는 아이들은 학교 담장 밖에 붙어서서 부러운 눈으로 학교 안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무료함을 달랜다.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전체 인구 중 90%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1억에 가까운 농촌 인구 중에서 절반을 웃도는 5천여만 명은 언제든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설 준비가 돼 있는 극빈층.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의 기차역 주변에는 대규모의 빈민가가 형성돼 있다. 방글라데시가 고질적인 가난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뿌리 깊은 신분 제도다.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어떤 계급이 하카 시인에서 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구걸이 상대에게 덕을 쌓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 기차역과 더불어 빈민들이 모이는 또 다른 중심지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 역 주변의 사람들이 릭샤를 끌거나 행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 주변 사람들은 고기를 잡거나 사람들을 태워 강을 건네주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간다. 한국에서 준비해간 구호품을 전하기 위해서 최수종 일행이 다카의 한 빈민가를 찾았을 때는 이미 마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후였다. 마을이 사라져요. 대규모 빈민가 대신 날카로운 철조망과 돼지떼가 허허벌판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빈민가를 다 철거해버렸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천여 가구가 모여 대규모 슬럼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해외 봉사 단체들의 후원으로 어렵게 운영되던 이곳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강압적으로 폐쇄시켜버린 것이다. 게다가 빈민들의 재유입을 막기 위해서 곳곳에 경찰 임시 초소를 마련해두고 취재나 촬영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도와주러 갔는데 허탈하셨겠어요? 정말. 말도 못했습니다. 졸지에 목적지를 상실해버린 허탈감. 하지만 이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일. 마땅한 다른 지역을 찾아내서 세상에 관심을 보여주고 희망을 전해줘야 한다.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수도 다카 내부의 또 다른 빈민 지역을 찾아냈다.
3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고다운 빈민가. 정말 열악한 환경이네요. 처음 마을에 들어설 때부터 코를 찌르는 악취 진원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 오폐수가 그대로 흐르는 하천의 끄트머리에선 어린 소녀가 다리가 떨어져 나간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다. 전혀 위생관념이 없네요. 심지어 저 물을 이곳 밑으로 아이들은 가라앉혀서 벽돌을 깨는 일로 돈벌이를 하는데 하루 종일 흙먼지를 마셔도 머리는 형편없다. 절박하게 짝이 없는 환경이지만 이따금씩은 이곳 아이들에게도 천진한 웃음을 볼 수 있다. 바로 봉사단체들이 구호품을 들고 찾아왔을 때다. 비정부기구 NGO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방글라데시 슬럼가에는 수많은 NGO들이 빈민들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걷기도 힘드신가 봐요. 저곳에서 아스팔트 길이라고는 별로 보질 못했어요.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비닐 움막에서 NGO들의 구호품에 의지해 생활하는 가구가 수도 다카에만도 60만 가구, 360만 명을 헤아린다. How many people left? 다카 전체 인구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규모다. 9, 10? 10? Okay. 배고픈 아이들은 한 가구당 하나씩 돌아가도록 돼 있는 구호품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기를 쓰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 얼굴을 붉힌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필요하다, 10개 정도. 나눠준 구호품 봉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쌀과 녹두 등의 곡식과 감자. 이곳으로 며칠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여기 분이 체크를 체크를 해가지고 누구 남아 있는 사람에서 이렇게 얘기했네.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은 위생에 대한 주의가 전혀 없다. 335 모여 앉아 바닥에 떨어진 쌀을 주워 먹는데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는다. 그것 말고는 아이들의 허기를 달래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봉사단체들이 구호품이라도 주고 가는 날이면 허기를 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이주해갈 장소나 이주 비용도 보조하지 않은 채 강제 철거만을 서두르는 일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거주자들의 입장에선 순순히 물러설 수 없는 일. 철거가 결정된 지역의 사람들과 경찰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질 정도라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도 강제 철거에 NGO들의 구호 활동까지 제약하는 바람에 생존의 위협을 느낀 도시 빈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섰다. 심지어 저희가 또 정부에서 나와서 그냥 철거하는 줄 알고 굉장히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এই যে এই চলে মাস না এই চলে মাস তো আজকে মনে করেন 30 তারিখ 2 তারিখে ভেঙে দেবে 마을에 취재팀이 들어온 것을 알고 경찰이 출동했고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와야 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교통사고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형편없는 도로 사정과 낡은 자동차, 뒤떨어진 질서의식 등이 빈번한 사고의 원인. 심지어는 우리 저 사고 났을 때 끌어주는 레카차조차 없어서 다카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시라지 간지주의 라이콘지미오는 NGO의 도움으로 착실하게 변화를 준비하는 마을이다. 대부분이 무직이거나 농토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인 것이 방글라데시 농촌의 현실. NGO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라이곤지 마을 역시 이니 해결하기도 빠듯한 형편이었다.
이곳에 들어온 NGO에서는 구호품을 나눠주는 대신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집을 지어주고 체계화된 농업기술을 가르친다. 또한 여자들에게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축 사육법이나 봉제 기술 등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식을 전수한다. 일정 기간의 교육이 끝나면 어린 염소를 나눠주는데 잘 키워서 다 큰 염소로 팔거나 새끼를 낳아 팔아서 이윤을 남긴 후 원금을 갚도록 무상 임대하는 것이다. 그렇죠. 저분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다 저렇게. 비가 많고 크고 작은 저수지가 흔한 지리적 특성 덕에 라이곤지 마을에 얼마 전부터 민물고기 양식이 보급됐다. 민물 생선을 즐겨보는 방글라데시 사람들 특성상 민물고기 양식은 괜찮은 소득원. 지어를 잡아다가 양시장에 옮겨 키우면 같은 양의 쌀보다 높은 값을 쳐서 팔 수 있단다. 치어를 잡는 건가요? 시종일관 어두운 얘기만 듣다가 모처럼 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에 신이 난 최수정. 운동 걷어붙이고 저수지로 들어왔다. 진짜 모처럼 좋은 소식이네요. 네. 저것도 저렇게 양식하는 법을 다 가르쳐줘서 저렇게 하는 것이에요. 주민들과 함께하는 NGO들의 활동은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다. 무지와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던 사람들에게 교육은 지식뿐만 아니라 의욕을 가져다 줬고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했다. 방글라데시에서 NGO들의 활동은 빈민 구호와 교육에만 그치지 않는다. 닦아 시인에 있는 모자 보호센터. 이곳 역시 NGO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여자들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을 맡아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다. 빈민가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호소가 있다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98년부터는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을 특별히 돌보고 있단다. 보호하고 병원도 갔다 와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치료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던 최수정이 아이들 목욕을 거들겠다고 나섰다. 아유, 잘 씻기시는데요. 신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니까 잘 시켜. 저 옷들도 보호소에서 다 워낙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팔에 안겨본 아이들은 낯선 생김새의 외국인을 보고도 겁을 내거나 울음을 터뜨리지 않는다. 부모의 품에서 하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서한테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주위에 있는 물질적으로 행복한 것들 이외에 자기보다 못한 것들, 어려운 것들, 이런 상황들, 세상에는 내가 가장 행복하고 어떤 때는 내가 슬프고 내가 어려울 때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은 정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민서가 아드님. 네네. 이곳의 아이들을 한 달 동안 먹이고 입히는데 우리 돈으로 10,000원이면 족하다. 한 달 보육료 10,000원 중에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1,000원. 하지만 1,000원이 없어 아이를 보호소에 맡기지 못하고 거리에 위험 속에 방치하는 일이 다반사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가난이 아이들로부터 건강을 빼앗고 따뜻한 가정을 빼앗았다. 색깔이 다르고 말도 다르고 큰 덩어리로 보면 이렇게 밥을 밥을 먹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낍니다. 좀 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좀 더 너무 각박하지 않게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아요. 내 삶의 여유, 시간적인 여유도 있겠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돌볼 수 있는 여유도 있겠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아이들에게서 웃음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굶주림과 싸우며 지쳐가는 방글라데시의 아이들. 이제는 그 아이들의 얼굴에 해맑은 웃음을 찾아주어야 한다. 이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질 않네요. 이 뭐 우리가 흔히 지구촌 한 가족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참 그 말이 무색해지네요. 아니 실제로 이 방글라데시에서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글쎄 화면을 통해서 모든 설명이 다 나왔지만 예. 86%가 절대 빈곤층으로 거의 뭐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참 무엇보다도 참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바닥에 떨어진 쌀을 주워 먹는 그 아이들의 모습인데 지금 그곳 아이들의 실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 뭐 한 80%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예. 한 20% 이상이 또 5세 이전에 사망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 생계가 급급하기 때문에 한 끼라도 찾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 다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반이 빈민층이고 또 그분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려고 그렇게 계속 무작정 올라오는 건가요? 글쎄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예. 저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시골에 사는 것보다 도시에 가서 사는 게 편하겠다라고 그래도. 생각해서 올라오지만 예. 막상 올라온다고 해서 무슨 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전거의 뒤에 이렇게 사람을 싣고 가는 네. 릭샤라고 예. 이렇게 택시 수단을 하는데 네.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행상을 한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국어를 하고 그러는데 인도처럼 이 계급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들 그런 생각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 화면에 나온 비가 와서 집이 뭐 3분의 1 반 이상이 다 잠겼는데도 어느 분은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야 오늘은 달이 왜 어디 있나 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려니 네. 하면서 사시는 모든 거예요. 거예요. 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NGO 세계총회가 그렇습니다. 열렸었잖아요. 예. 이 정확하게 NGO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NGO란 그대로 영어 그대로 풀이한다면 네. Non-Government Organization으로 비정부 이 기구. 기구를 일컫는데 뭐 이 어떤 국가나 뭐 이념이나 모든 걸 초월해서 이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죠. 아까 얘기 잘했듯이 바로 지구촌 한가족의 시대에 있어서의 시민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의하여 관주도가 아닌 자발스러운 시민들의 참여에 의하여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하비tat 했죠. 집재주기. 예. 그것도 또 이웃사랑 운동도 똑같고 그래서 이제는 소위 국제화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모두 한가족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방글라데시가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고 보면 우리보다 엄청 만 원만 있으면 한 달을 먹다 보면 우리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세계인의 이제 의식화 운동, 우리 한 가족으로 사는 운동. 그래서 힘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이 특징이에요 NGO에. 다행스럽게도 세계 각국의 NGO가 방글라데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뭐 실제로 교육도 하고 네.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NGO도 가서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기간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예. 제가 한국 이웃사랑의 친선 대사로 있으면서 가보니까 글쎄 다른 NGO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봉사 활동,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볼 때 네.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주로 그런데 어떤 말이에요. 도움을 주세요? 뭐 글쎄 뭐 구호품을 전달해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로 오게 만들고 뭐 이런 아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 이렇게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자립하는 마을이 생겨난다는 그렇죠. 예. NGO가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무지를 깨쳐주는 겁니다. 네. 교육.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가 머리가 깨졌는데 우리가 비누로 세수를 하면 얼굴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상처가 났으니까 비누를 바르면 깨끗해지겠구나라는 이런 무지에서 오는 그래서 하여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0년대에는 우리나라보다 GNP가 뭐 조금 정도 높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역시 이 부모님들의 희생이 따랐으니까 저희들이 이만큼 교육열도 높아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어려운 속에서도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글쎄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를 가진 아버지로서 또 느끼는 그 심정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서 얘기했지만은 내 어느 주위의 누구보다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제일 아픔을 느끼듯이 조금이라도 삶의 여유를 갖고 돌아다 보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꼈고 또한 부모님들한테 감사하고 왜 우리나라 어려운 학생들도 많은데 왜 꼭 굳이 저기 가서 도와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문제는 삶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를 도와줘야지 우리도 나중에 더 편안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글쎄 더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게 되네요. 네. 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선물 가져오셨어요? 네. 이 다카 빈민촌에서 만든 수공예품인데요. 이것들을 또 NGO에서 사다가 팔아서 수익금을 마련해서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선물이 됐으면 하는데 글쎄.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가슴 아픈 땅이죠. 이 높은 인구 밀도와 만성 기아에 시달리는 방글라데시의 기아 현장을 둘러보면서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최수종 씨께 도전지구 탐험대에서 월계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네, 최수종 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시들어가는 가슴 아픈 땅 방글라데시에서 기아 현장을 둘러보며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최수종 씨께 월계관을 씌워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전지구 탐험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